하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제 독일 PM 사업 설명 이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 PM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날 것을 완전 그대로 담아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3가지를 딱 떠올려 보세요. 그걸 떠올려 봤을 때 아무래도 전부 돈이라는 게 걸리지 않으시나요? 돈이라는 게 걸릴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은 이렇게 이 현금흐름 4사분면을 저희가 보게 돼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게 될 때 4사분면을 되게 많이 보시게 되는데 4사분면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요? 지금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전에 계셨던 이제 분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장인 월급을 받는 이 분면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신 S 분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그 고민 3가지를 딱 생각해 보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직장을 가거나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자영업을 하게 되죠. 근데도 우리는 항상 뭔가 멈추지 않는 굴레 속에 갇혀서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현금이 들어오는 그 형태를 바꿔야 된다는 걸 저는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가져가는 곳이 이 분면과 S4분면입니다. 이게 B4분면 같은 경우, 이제 I4분면 같은 경우에는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저희 너무나도 유명한 프랜차이즈 있죠. 그 프랜차이즈나 아니면은 삼성 같은 대기업 또는 뭐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런 등등의 이제 그런 사업체, 그런 CEO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 자영업 분면이랑 이 비사 분면, 사업가 분면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나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이 일을 손을 놓았을 때, 가게를 나가지 않았을 때, 혹은 가게 문을 닫았을 때 소득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요즘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시고 뭐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근데 여기 투자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소소하게 그런 뭐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하는 그런 투자 말고 우리가 뭐 직장 다니면서 주식을 하루 종일 보면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 비사분면보다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투자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주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주주총회 같은 거 하고 하잖아요. 그 주주들이 이 투자가에 속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 사업가 분면에 계신 분들이 기업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제품 개발을 조금 한다던가 하면은 어마무시한 투자금이 들잖아요. 그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 그 투자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소소하게 어떻게 보면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알아요. 내가 뭔가를 투자하고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그런 소득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내가 자영업 분면에 가서 사업가처럼 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양쪽에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저희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 S사 분면에는 전문직도 포함이 됩니다. 변호사, 의사, 판사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않는 순간 소득이 안 들어오게 되죠. 그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나눠 가진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B사 분면 그리고 I 분면 여기서는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나눠 가진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정말 쉽게 얘기하면 95명의 사람들이 5마리의 치킨을 나눠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닭다리만 나눠 먹어도 5마리를 95명에서 나눠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5명의 사람들이 95마리의 치킨을 나눠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5마리의 치킨을 먹고 싶으세요? 95마리의 치킨을 먹고 싶으세요? 저도 네, 95마리의 치킨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고민, 내가 뭔가 직업을 바꾸고 자격증을 따거나 뭔가 가게를 차려도 풀리지 않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현금이 들어오는 형태를 바꾸기 위해 이 분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노력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저희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투자가 분명 아까 어떤 거라고 했어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몇 퍼센트를 이렇게 떼서 이제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수십억 단위, 몇 조 단위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해서 사라진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갈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 갈 수 없는 분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조금은 도전해 볼 수 있는 분면이 어딜까요? 사업가 분면이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사업가 분면으로 가실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게 프랜차이즈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프랜차이즈화가 되어야 된다는 건 내가 프랜차이즈를 가져와서 뭐 스타벅스를 차린다던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스타벅스의 CEO처럼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가맹점을 주는 그런 이제 형태로 자영업자 분들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자영업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내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뭔가 내가 가게가 지금 당장 휘청거려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면 너무 막대한 금액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자체에서도 프랜차이즈 이제 내가 뭔가 법인을 세운다던가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법인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사업가 분면, 그럼 이 사업가 분면은 어떻게 가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랜차이즈를 내가 만든다. 만드는 것이 이제 이 2번에 속합니다. 만드는 거. 근데 그것도 하나, 둘 개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삼성같이 정말 스타벅스, 뭐 투썸, 뭐 컴포즈 막 이런 카페, 뭐 그렇게 엄청 큰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뭐 가맹점 4-5개 이 정도는 안 돼요. 안 되고요. 굉장히 큰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내가 그런 뭐 삼성, 애플 이런 회사를 사는 거. 이 두 가지만 들었을 때 어때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죠. 내가 어떻게 만들지? 내가 어떻게 사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분면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어떤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독일 PM이랑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독일 PM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비사분면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비사분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진입 장벽들이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이미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 거기에 합류해서 그 모든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면은 우리처럼 뭔가를 이렇게 진입 장벽이 그런 현실적인 벽을 느끼는 사람도 비사분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려고 이 자리에 온 것 같고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그거를 해주느냐? 이 유통 구조를 보시면은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보통 처음에 저희는 생산자 중심의 유통이었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거는 200원, 광고는 100원, 그리고 총판 도매해서 우리가 직접 사는 거는 1,000원 정도였어요. 굉장히 거품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다 가져가는 이 금액, 결국에는 돈을 못 벌었었다는 거예요. 이 제품들을 가지고 돈을 못 벌고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여기서도 보면은 생산자, 광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 홈쇼핑, 대형 할인마트가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엔 소비자도 또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었는데 지금 뭔가 새로운 유통 구조가 생긴 거예요.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러면서 소비자 중심의 유통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 제품의 원가 자체는 200원이지만 이렇게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의 가격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질이 좋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네트워크 제품 좋은 건 너무 잘 알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품 자체가 좋은 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제품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올리고 광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중간에 나갔던 그런 모든 이제 다른 사람들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도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만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 회원이 직거래를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와 사업을 끼어드신 분들이 소득을 벌 수 있게 그거를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품이 이제 소비자나 뭐 회원 사업자가 받아가는 금액이 이 금액이지만 우리는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던 그 금액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도 우리 네트워크 사업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이 네트워크 사업 중에서 왜 하필 독일 PM인가? 저는 이 왜 하필 독일 PM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 독일 PM은 구멍이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선택을 할 때 보통은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품 좋은 것 같아. 돈 벌 수 있다고? 좋은 것 같아. 해야겠어.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인을 보고 그냥 지인이 알려줘서 이렇게만 판단하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도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고 네트워크 사업은 나의 자손들에게 상속도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이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을 한 네트워크 사업이라면 이 회사가 정말 정직하게 나에게 돈을 줄 것인가,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인이 이렇게 추천해줬다고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고 이런 자리에 오셔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네트워크 사업을 알아볼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거를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 제품, 보상. 여기서 저는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회사, 제품, 보상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구멍이 하나라도 있잖아요. 뭔가 보상 체계가 완벽하지 않거나 회사랑 제품은 너무 완벽한데 보상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회사랑 보상은 완벽한데 제품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 두 가지가 완벽한데 회사에 문제가 있어.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사업자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독일 PM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회사, 제품, 보상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 PM을 선택을 하시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삶, 그리고 처음에 고민하셨던 그 세 가지 이 모든 것의 대안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PM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독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뭔가 되게 깐깐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최고를 원하는 것 같고, 독일 제품 하면은 또 뭐가 떠오르죠? 우리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거, 차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독일 하면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멋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뭔가 완벽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제 이 나라 제품이라면 내가 믿고 구매한다. 얘 1위가 독일이라는 거죠. 메이드 인 저머니. 그래서 저도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제 어릴 때부터 독일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접해 왔었더라고요. 어릴 때나 뭐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쓸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그러고 보니 이것도 메이드 인 저머니? 이것도 젊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일에서 온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약자를 딴
독일에서 온 건강식품으로 저희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건강식품일까? 왜 하필 건강식품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2015년, 2016년, 17년, 그리고 여기 21년, 22년 보시면은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이미지가 너무 옛날 이미지라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경기다, 경기 침체다, 돈 벌기 너무 힘든 시대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돈을 벌고 있어요. 부자들은 항상 부자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돈이 흐르는 그 길목을 안 타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뭘 원하고 소비자들이 어디에 집중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고 굉장히 빠르게 그걸 캐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옛날에는 우리가 화장품 사업이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화장품을 소개하시던 분들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봐도 건강식품을 굉장히 많이 알려요. 그 정도로 이제는 건강식품이 굉장히 트렌드가 된 시대인 거고, 여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보시면 이렇게 계속 상승하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독일 PM이 상승하는 그래프랑 너무 일치하더라고요. PM이 2018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처음엔 52위, 19년에 9위, 그리고 2년 만에 4위. 굉장히 큰 폭이죠. 그러고 22년엔 3위, 현재도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PM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사업 중에서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게 비교가 잘 되실 수 있게 매출액을 21년, 22년, 23년 순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다른 회사들은 다 하락세예요. 근데 PM만큼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의 매출액이 되게 남일 같잖아요. 남일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어떤 걸 나타내냐면 이 매출액 누가 만들어주나요? 사업자들이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계속 하락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업자들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PM은 현재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 PM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이 매출에 한 몫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멀리 떨어져서 이 매출액이 올라가는 걸 남일처럼 여길 사람인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 활용을 해서 이 시스템에 합류를 해서 여기에 나도 한몫하겠다 하실 건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2024년 목표가 6,800억 원이에요. 근데 PM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독일스러우면서도 엄청 당찬 그런 포부를 굉장히 많이 내놓는데 2026년에는 1조 시장을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23년에 5,800억 원이었죠. 그러면 나머지 5천억 원. 이 5천억 원의 파일을 내가 가져갈 것인가 안 가져갈 것인가 그냥 멀리서 지켜볼 것인가 그거인 거죠. 그래서 이 상승 그래프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거를 잘 보셔야 되고 성장하고 있는 곳에 합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부자들이나 이제 돈을 벌 줄 아시는 분들은 돈이 되는 곳을 기가 막히게 캐치한다고 했죠. 이거를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PM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돈이 흐르고 있구나. 이거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고르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원래 보통은 강남 땅으로 많이 비교를 하시죠. 근데 저는 부산이니까 부산 이미지를 가져와 봤어요. 80년대 해운대래요, 여러분. 80년대 해운대. 근데 지금 현재 어때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여기 지금 보면은 호텔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그 단 한 사람이 여기에 땅 하나 사놨다면, 땅이라도 하나 사놨다면, 저희 엄마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그거 땅 사놨어야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머님 분들 중에서도.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아무도 그거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후회만 하면서 여기 이제 여기쯤 앉아가지고 그 생각하겠죠. 내가 저기에 땅 하나 사놨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거는 남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후회를 하면서 시간은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해운대는 솔직히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센텀시티를 보면서 좀 놀랐더라고요. 센텀시티가 원래는 비행장이었대요. 비행장이어서 허허 벌판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비슷한 사진으로 제가 들고 오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보면은 백화점 들어서고 아파트 엄청 들어서고 부산 하면은 그래도 집값이 좀 비싼 그런 도시가 지금은 해운대, 뭐 센텀시티 그리고 요즘은 용호동, 뭐 광안리 이런 데가 뜨고 있죠. 바다를 중심으로 강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중심으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그 주변에 땅을 사라고 하면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허허 벌판일 때 야 저기 센텀시티에 땅 하나 사, 해운대에 땅 하나 사 했으면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걸 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에게 소문이 이미 너무 나버리고 저거 그때 샀어야 됐는데 이때는 이미 놓쳐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여기가 개발될 거다라는 소문은 듣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들었던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못 사는 거고요. 그래 한번 내가 알아볼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내가 만약에 샀다면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렇게 뭔가 여기가 돈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자영업도 그랬어요. 자영업도 한 2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자영업 한다 하면은 다 뭐라 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왜 그 안전한 직장 냅두고 자영업을 해? 뭐 불안하게 왜 그러는 거야? 뭐 직장 다니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좋지.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또 자영업이었어요. 근데 자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화를 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해요? 자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독일 PM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독일 PM은 한국에 들어온 지는 아까 만 5년 정도 됐고요. 유럽에서는 30년 된 회사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긴 회사인 거죠. 30년이 되었고 유럽 내에서는 직접 판매 기업 1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위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3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빠른 성장률을 증명하는 DSM 글로벌에서 이제 여기는 글로벌 탑 100, 여기 100 안에 수많은 네트워크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6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6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6위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PM은 8위였어요. 8위였는데 1년 만에 2단계가 껑충 뛴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6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성장률이 빠르다 보니까 상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4년 연속으로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 최고 매출 성장, 이제 매출을 굉장히 크게 폭발적으로 한 기업에게 주는 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4년 연속 수상한 회사는 업계 최초로 PM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제 저희도 사람들도 왜 신용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용을 보고 뭔가 이 사람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야, 아닌 사람이야라고 은행이나 뭐 그런 곳에서 나라에서 판단을 하죠. 기업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런 평가를 하는 기관이 있는 거고 세계적인 신용조사 회사에서 신용평가 100점 만점에 99점을 하고 있으며 트리플 A 플러스라는 굉장히 신뢰도가 큰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거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도산 확률이 없는 기업. 저는 네트워크 사업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PM 해가지고 막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월 1,000만 원, 막 2,000만 원 이렇게 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돈으로 내 자식들도 막 다 먹여 살리고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5년 뒤에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망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마켓을 빼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이 회사가 얼마나 신뢰가 있는 회사인지, 신용이 좋은 회사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알아보시고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분도 많아요. 차라리 이렇게 평가가 잘 되어 있는 회사를 선택하면 너무 다행이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알아보지 않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저희 회장님이세요. 되게 우리 아빠처럼 얘기를 하는데 롤프소르그 회장님이시고 저는 이 회장님한테도 신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업자의 고민과 회사의 고민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약간 방향성이 달라질 때가 있는데 롤프소르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트워크 사업을 해보셨던 분이에요. 해보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트워크 업계에서 정점을 찍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할지, 특히나 신규 사업자들이 무슨 고민을 할지 이 사업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하고 미팅을 할 때 어떤 게 문제이고 그리고 어떤 거를 내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미나나 이런 걸 하면은 보통은 사업자들 교육 중심으로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롤프소르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해낸 일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놀랬던 게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항상 다른 사람들이 가면 우리 왜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딘가 가서 야, 이 사업해봐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그거 못해. 그거 너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도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저 기회 하나를 보고 내가 삶을 바꿔보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도전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거잖아요. 롤프소르그 회장님도 저희와 똑같은 길을 걸으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더 신뢰를 갈 수 있었던 거였고 이것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우리가 원래 보통 길 걸어 다니면 투표 하나만 해주세요 하는 것들 정말 많잖아요.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세요 해서 저는 좀 그런 거 마음이 약해가지고 스티커 붙여주면 갑자기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거절을 못해요. 못해서 가만히 서가지고 듣고 있다가 죄송해요 이러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부 이런 거 솔직히 얼마 안 해요. 뭐 월 2만 원 월 2만 원을 후원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기부도 요즘 물가가 올랐어. 예전에는 10,000원이면 됐거든요. 요즘은 2만 원 달래요. 이 물가가 오르는데 이제 PM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이 기부 같은 것도 사실 마음이 되고 내가 뭔가 여유가 있고 그리고 기부라는 걸 하면 너무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뭔가 내가 그걸 직접 찾아서 하시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그게 절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PM은 드시는 것만 해도 내가 구매한 금액의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기부가 됩니다. 굉장히 현명한 소비인 거죠. 그래서 현재 가나, 캄보디아, 인도 등 25개국 등에 이제 아동 6,000명에게 후원을 하고 있고요. PM은 환경을 생각을 해요. 환경을 생각해서 천연 원료를 수급하고 제조, 패키지까지 지속 가능한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액티바이즈 보면은 여기가 밑에가 종이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 종이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가 살짝 캔처럼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종이 재질로 바뀌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생각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무독성 잉크,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고 미네랄 오일이 없는 박스 재지 등. 왜냐면 우리가 가루 제품을 먹잖아요. 가루 제품을 먹는데 만약에 이렇게 독성이 있는 잉크를 쓰는 거예요. 이게 가루 제품이고 종이 재질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독성이 있는 잉크를 발라요. 그러면 종이는 어떻게 돼요? 흡수가 되죠. 그럼 내가 먹는 거에도 내가 독성을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환경은 곧 사람의 건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PM 제품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PM이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 보셨죠? 근데 그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3종 세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3종 세트에 대한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보시면 오토식도 3종 세트고요. 액션팩도 3종, 액티바이즈도 3종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BA 스페셜, 그리고 또 액티바이즈. 많은 분들이 액티바이즈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3종 세트가 매출액의 거의 8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3종 세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파워 칵테일이에요. 근데 이 파워 칵테일 안에 거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엽산이랑 뭐 판토텐산, 나이아신, 커큐민, 비오틴 그리고 유산균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PM을 만나기 전에 건강식품을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 따로 먹었을 거예요. 종합 비타민 따로 먹었고 유산균 따로 먹었고 엽산 따로 먹었고 그리고 전 여자잖아요. 피부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피부에 좋아지려고 제가 네트워크 사업이란 걸 하나도 모를 때 판토텐산이란 걸 알아봤던 거예요. 이게 보통 뭐 피지가 많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트러블이 있는 분들이 판토텐산을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판토텐산이 조금 만능이에요. 탈모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막 유튜브로 찾아보면서 이제 알아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판토텐산을 따로 구매해서 먹었었던 거예요. 종합 비타민 따로 먹었고 오메가 따로 먹었고 판토텐산도 따로 먹었고 그리고 유산균도 따로 먹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게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제 단백질이 부족한 시대였어요. 왜냐면 고기나 이런 게 굉장히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돈이 있으신 분들만 고기를 사 먹을 수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고기 너무 많이 먹죠. 지방 단백질 위주의 식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 밥상에 야채, 과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없어요. 있어봤자 한두 가지. 그리고 뭐 이제 국물에 들어가는 양파 정도? 약간 그렇게만 저희가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환경도 좋았으니까 이 토양에서 미네랄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토양에서 우리가 야채, 과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걔네가 미네랄을 엄청 많이 품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토양도 너무 많이 오염이 됐죠. 땅속에 더 이상 미네랄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건강식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그냥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을 약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이 아니라 저는 항상 밥이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 밥 속에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해야 할 영양분을 다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파워 칵테일을 딱 봤을 때 항산화되죠. 그리고 56가지 과일, 야채, 곡물류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56가지 과일, 야채 저희가 한 달 동안 먹어도 56가지 드실 수 있나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유산균도 있다고 했는데 유산균에서 또 중요한 게 식이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유산균도 미생물이거든요. 얘네도 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 속에 들어가면은 얘네가 유익균, 유해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산균이 유익균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밥이 필요해요. 밥. 근데 그 밥이 어디서 나오냐? 식이섬유. 근데 식이섬유는 또 어디서 나오냐? 야채, 과일.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유산균한테 식이섬유라는 밥을 주지 않으면은 이제 저희가 좀 그 유산균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이 어떻게 보면 환경인 거고 이 유산균이 생물체 그리고 식이섬유라는 밥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이 안 좋으신 분들 많아요. 배변 활동 안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파워 칵테일을 먹으면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와 화장실 활동이 너무 대박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전에는 제가 유산균을 따로 먹고 식이섬유도 따로 먹었었거든요. 근데 PM에는 파워 칵테일에 이게 다 같이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간편하기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 파이토케미컬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저는 제품이 그냥 좋은 건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찾아보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 파이토케미컬을 찾아봤는데 도대체 이 파이토케미컬이 어디서 나온 거야 하면서 찾아봤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저희가 식물들이 이렇게 뿌리가 박혀서 땅에서 움직일 수 없게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유해한 게 나에게 오면 피하기도 하고 하는데 식물들은 뿌리가 땅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면은 자외선이라던가 아니면 벌레들, 그런 유해 물질, 뭐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게서 뭔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색깔을 만든다고 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색깔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 빛깔, 그 색깔로 나타내는 그 에너지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컬을 들어간, 이 성분이 들어간, 이 물질이 들어간 이제 그런 야채 과일들을 따로따로 먹으면 안 된대요. 골고루 다 먹어야 된대요. 그렇게 다 먹지 않으면은 한 곳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색깔별로 본다고 해요. 뭐 사과나 뭐 이렇게 빨간 제품들은 뭐 심장이나 뭐 혈액에 좋다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파이토케미컬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식이섬유가 6대 영양소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 섭취해야 될 필수 영양소인 거죠. 근데 지금 이 파이토케미컬을 7대 영양소로 말씀하시는 학자분들이 계신데요. 그만큼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 파이토케미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얘네가 지금 파이토케미컬 성분 자체가 보시면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고 우리 인체 질병, 특히 암의 주범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물질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물들이 만들어낸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이 야채 과일, 그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물질이 있는 야채 과일을 먹었을 때 얘네는 더 이상 본인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람을 방어해 준대요.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컬이 이런 암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 우리가 너무 고쳐지지 않는 병으로 꼽고 있는 것도 암이에요. 근데 그 암이 치료되는 그런 성분으로 파이토케미컬을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대요. 이런 성분이라고 한번 보시면 되시고, 리스토레이트, 저희가 저녁에 먹는 식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네랄을 우리가 평소 건강식품을 구매해서 먹었을 때 솔직히 뭐 그 성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디에 좋은지 다 찾아보고 그 성분표 다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 계신가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리스토레이트를 먹었을 때 여기에는 미네랄이 전부 들어있는데 이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 미네랄이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비타민, 뭐 미네랄 이런 영양소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이렇게 흘러내려 버린대요. 그래서 이 균형이 꽉 잡혀야 되는 거죠.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먹어도 이 영양소들은 줄줄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은 미네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은 쓸모가 없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공부를 해보니 우리가 그러신 분들 많아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자고도 자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 에너지가 안 나. 너무 내가 지금 피곤한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비타민 B와 미네랄 결핍이에요. 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소량만 필요해요. 소량만 필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외부로 통해서 이제 이 영양소를 넣어줘야 하는 건데 미네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환경 오염이 되면서 우리가 먹는 야채, 과일에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했죠.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곳이 이제는 건강식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900가지의 질병이 걸린대요. 우리가 웬만하게 걸리는 그런 질병들은 대부분 미네랄이 부족하면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칼슘 부족 시 147가지의 질병이 걸린대요. 이 두 가지만 합쳐도 1000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 리스토레이트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사실 저기 있는 영양소들도 우리는 다 따로 먹었었어요. 마그네슘도 따로 먹었었고 아연 따로 먹었었고 칼슘도 따로 먹었었거든요. 근데 얘 가격 한번 보세요, 여러분. 32,720원이에요. 이거 따로 먹어도 마그네슘 하나 사도 사실 3만 원대 하거든요. 근데 얘네를 다 합친 게 이 금액이란 거예요. 그 굉장히
가격적으로 혜택을 보면서 저희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고, 우리 아까 이제 그 매출액을 봤을 때 사람들이 액티바이즈에 굉장히 열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액티바이즈가 이제 어떤 거냐? 이제 이거는 미국 PM 본사에서 나와 있는 자료인데, 그걸 번역을 해보면 액티바이즈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나이아신이 들어있고 특허받은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팽창시키고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곳의 혈관 끝까지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혈관들, 이런 혈액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고, 우리가 너무 많은 이제 이런 혈관 질환들 속에서 이 액티바이즈 한 잔이면은 굉장히 큰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대부분의 질병들도 혈관 질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혈관 질환에서부터 혈관이 막히게 되고, 혈관에 노폐물 지방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독소가 생기고, 독소들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60대의 혈관 사진이고 20대의 혈관 사진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제 몸이 이렇게 안 시뻘걸 것 같아요. 저도 이때까지 너무 많은 야식 문화와 치킨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그런 것들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아마 여기서 여기에 그 중간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20대들도 저렇게 빨간 피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은 그 내 나이보다 2배 정도는 더 들어있지 않을까, 막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이게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아실 거예요.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죠. 그 엔진 오일을 왜 갈아줘야 돼요? 이 엔진을 만드는 그 파이프, 거기에 때가 쌓이기 때문에 그걸 뚫어주는 이제 엔진 오일을 계속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혈관은 얼마나 청소하셨어요? 청소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그런 차들 하수구 이런 것들이 막히는 건 너무 싫어하는데, 정작 내 몸이 막히는 건 신경도 안 쓰고 있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의 혈관 청소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 혈관이 막히게 되는 주요 원인은 불규칙한 식습관, 오염된 환경,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거, 그리고 스트레스, 운동 부족. 여기서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안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독소와 염증과의 싸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식품을 더 챙겨 먹어야 되고, 이 액티바이즈는 우리에게 더 큰 그런 효과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액티바이즈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혈관에 끼어 있는 그런 것들을 빠르게 뚫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통이 우리의 혈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몸의 70%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잠시만요. 우리가 아까 우리 이제 먹는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염이 되고 탁해지고 혈관이 막히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어제 치킨을 먹고 파전을 먹고 막걸리 먹고 술을 먹었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먹어서 탁해진 거예요, 혈관이. 굉장히 탁해진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몰라요, 사람들은. 이게 왜 탁해진 거야? 왜 안 좋아진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지방들이 껴있는데, 액티바이즈를 우리가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스푼, 제가 딱 2스푼만 넣었거든요. 2스푼만 넣어도 제가 들고 갈게요. 2스푼만 넣어도 이렇게 지방이 약간 분해되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살짝 분해가 빠르게 안 되고 있는데, 분해가 되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잘 안 섞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다 분해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티바이즈 오늘 아침에 다 드시고 오셨나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서 이렇게 액티바이즈가 지방을 분해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빠르게 안 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리스토레이트를 안 들고 와가지고 혹시 리스토레이트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좀 많이 분해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방이 많이 분해된 게 보이시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입자가 좀 커요. 이 입자가 큰데 저희가 아까 저녁에 마시는 리스토레이트가 있다고 했죠. 이 리스토레이트가 우리가 잠자기 전에 먹는 저녁 주스인데 이 주스를 마시게 되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하죠?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전에 이 리스토레이트를 먹었을 때 이렇게 액티바이즈가 뚫어준 지방들, 이 지방들을 우리가 저녁에 리스토레이트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입자가 더 작아지면 이게 더 배출이 빠르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저녁에 먹는 거예요, 이 리스토레이트를. 그 먹게 되면은 아까는 좀 컸던 입자들이 더 잘게 분해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더 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드신 분들. 더 잘게 분해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잘게, 네, 분해가 됐어요, 여러분. 네, 네, 분해가 됐습니다. 분해가 돼서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디 가요? 화장실 가죠. 화장실 가서 이 모든 독소, 노폐물, 지방, 얘네가 다 걸러준 이것들이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렇게 한순간에 배출이 되는 식품 보신 적 있나요? 한순간에 분해가 되는 식품 보신 적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얘네는 굉장히 빠르게 이런 결과물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한 잔만 드셔도 뭔가 이렇게 플러시 반응이 나오실 거예요. 플러시 반응.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부분들 있죠?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액티바이즈가 이렇게 혈관을 뚫어준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막혀있는 부분들이 뻥 뚫리기 시작해요. 시작하면서 거기에 순환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거든요. 혹은 내 몸에서 굉장히 회복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거기를 이 영양소가 딱 몰리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우리 피는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그 걔네가 몰리면서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PM을 마시다 보면은 내가 좋아지는 부위가 생기는 반면에 좋아지기 전에 생기는 반응들도 있어요.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반응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부작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절대 아니고 이렇게 좋아지기 전에 뭔가 통증이 느껴진다던가 뭔가 그런 반응들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 몸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수술했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마취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통증이 생기고 하는 그 증상들이 마취 깨면은 어때요? 점점점 깨면서 통증이 아파지기 시작하죠. 우리 몸은 지금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많은 우리 감기만 걸려도 감기약 먹죠. 뭐 어디 다치면은 뭐 항생제 먹죠. 피부 안 좋아지면 피부과 약 가서 먹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품을 먹었을 때 이제 그 마취가 깨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영양소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효과가 좋냐라고 보시면은 이게 들어가는 소화 과정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캡슐 영양소를 먹게 되면은 이런 소화기관을 다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PM 같은 경우에는 입안 점막에서부터 마시는 거잖아요. 입안 점막에서부터 이제 흡수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마시는 형태로 만든 건데 얘네가 어떻게 마실 수 있는가? 우리가 보통은 다 이런 캡슐 형태의 건강식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시는 형태의 건강식품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얘네가 이 캡슐 형태는 보통 다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얘네를 수용화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면은 물에 타서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는 게 효과가 좋대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얘네가 기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70% 이상은 수분,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죠. 근데 PM에서는 이렇게 다 가루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는 물 분자보다 더 작게 쪼개어서
이제 물에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거고 그것도 제가 바로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저희가 평소에 이제 원래 먹었던 건강식품인데 이게 지용성이라고 아까 했었죠. 그러면 얘네를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기름이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먹었던 건강식품이 이랬던 거예요. 아무리 섞어도 섞이지 않죠. 그래서 이 기름이 우리 몸에 수분이랑 섞이려면 간에서 나오는 담즙이 유화제 역할을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우린 건강해지려고 건강식품을 먹었지만 간이 굉장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PM은 아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제가 지용성이 수용화를 시킨 기술력이 들어갔다고 했죠. 그럼 얘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단숨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단숨에. 이게 이제 PM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이제 마이크로솔브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이게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은 어떤 뜻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지용성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기름이 분해가 되려면 간에서 담즙이 나와서 그걸 유화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이 그런 독소나 이런 것들을 해독을 시켜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이 쉴 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면은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PM에서는 받을 수 있는 안전성 인증 기간을 다 받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TUV 이런 것들도 안전성 인증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역사가 150년이 넘는다고 해요. 150년이 넘고 그리고 엄격한 의약품 산업표준 독일 GMP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이 GMP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제 그 의약품계에 계신 분들은 이 GMP를 맞추는 거에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하신대요. 그 정도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게 이 GMP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논 GMO 할랄 인증, 코셔 인증, 이제 천연 감미료, 천연 향료, 무방부제. 그래서 유통기한이 1년 정도로 굉장히 짧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카이스트라는 그런 과학 연구소가 있다면 그 독일에는 이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약간 나사랑 협약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연구소에서 이렇게 과학자분들이 과학적으로 만든 제품의 PM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도핑 테스트. 도핑 테스트에 통과가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고 호르몬 전구체, 각성제가 미함유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앞에 있는 인증 마크들은 다 잘 몰라요. 모르고 도핑 테스트만 거의 잘 알았기 때문에 와, 이 건강식품이 도핑 테스트가 통과되어 있어? 그럼 완전 대박이다. 이거는 너무 세상에서 안전한 건강식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도핑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국가대표 선수분들은 저희보다 몸 관리를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경기 도중에 막 이렇게 먹어요. 경기 도중에 먹는다는 거는 먹을 수 있는 거는 거의 물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경기 도중에 내가 열심히 막 올림픽 하고 있고 막 한데 갑자기 도핑 테스트 했는데 도핑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은 본인이 몇 년 동안 준비한 것들이 다 허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기 도중에 뭔가를 먹는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경기 중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는다. 그리고 독일 PM은 연예인 협찬 광고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본인들의 개인 유튜브 이런 곳에 먹고 있는 거를 막 올려요. 너무 좋다. 에너지가 난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나 이거 내 친구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독일 PM 이렇게 좋은 회사, 좋은 제품을 45개국 이상 글로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사 좋은 거, 제품 좋은 것만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제품과 회사를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활용하라. 활용해서 내가 45개국 이상 글로벌 원서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내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업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독일 PM 시작을 하면은 사실 10년도 길어 하죠. 10년의 만약에 성공을 한다 하는 것도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 그리고 내가 비사분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10년 안에 만들 수 있으세요? 사실상 우린 평생을 살아도 안 되는 것들이 그런 내가 비사분면으로 가는 거, 내가 이런 기업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PM을 선택하시면은 여러분들은 10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단축시키실 수 있어요. 이게 프랜차이즈식 자산 구조로 제가 PM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스타벅스였을 때는 내가 여기 가맹점, 이 가맹점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스타벅스 이제 본사만 거의 돈을 벌어가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들만 돈을 벌고 돈을 버는 기업들만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커피 드시는 분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스타벅스를 차렸어요. 차렸어도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뭐 로열티 이런 걸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보건 다 본사가 가져가죠. 그래서 우리들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너도 그런 CEO가 될 수 있고 너도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고 이 사람들의 모든 영향력들이 인정이 되는 그런 게 독일 PM,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PM 인터내셔널의 철학, 비전과 사명 좀 좋아해요. 좋아해서 넣어봤는데 이 말이 저에게 딱 꽂히더라고요. 그 누구도 당신에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성과에 따라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어떤지 뭐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예요. 그리고 밑에 우리 제품은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도록 돕고 더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부가 수입을 얻고 더욱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더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PM이 우리를 돕고 싶대요. 이거를 정확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누구의 말을 들으실 건가요,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은 본인들이 이제 하던 일을 안 했다며 네트워크 사업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분들의 삶을 원하죠.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원하는데 거절을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나의 가족, 친척, 지인,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실 거냐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대안책을 찾는 이유 또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반대했던 가족, 친척, 지인, 이웃을 위해 우리는 잘 살고 싶죠. 그러면은 우리는 기꺼이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변에 PM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도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아까 허허 벌판이었던 그런 센터시티 그 땅에 돈이 된대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 일을 명확하게 알아보고자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는 이미 성공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